정부가 내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죠. 오는 28일까지 3주간 이 강화된 거리 두기 조치가 시행될 예정인데요. 김문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 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서울시청에서 열렸어요. 이 서울시청에서 열렸다는 거는 그만큼 서울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 서울시청에서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예. 지금까지 주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회의를 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입니다. 중대본 회의가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건 지난 8월과 10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수도권 전체, 특히 서울의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정 총리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 한 주 동안 국내 확진자의 약 70%가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고, 특히 서울은 오늘 누적 확진자 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네, 특히 서울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최다 기록, 그러니까 1에서 4위가 모두 최근 나흘 동안에 나왔습니다. 시민들의 경각심이 줄어든 반면 상황은 1차 대유행과 2차 대유행 때보다 심각한 겁니다. 예. 지난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에도 확산세가 잡히지 않은 만큼 회의 내내 분위기는 무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사실 서울도 서울이지만 이 수도권도 2.5단계로 격상을 하기로 했고 비수도권도 2단계로 격상을 했습니다. 결국 코로나19가 잡히지 않기 때문이겠죠.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권의 집단 감염 확산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 어제 오전 0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수도권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70명입니다. 네. 서울이 253명, 경기 176명, 인천 41명인데요. 이 수도권 신규 확진자 수는 국내에서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이래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예. 여기에 더해 최근 또 한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 수는 514명으로 2.5단계 상향 기준인 하루 평균 500명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예. 집단 감염 사례도 잇따라서 우려가 큰데요. 서울 동작구 사우나 관련 총 22명, 성북구 뮤지컬 연습장 관련 26명, 종로구 음식점 관련해서 7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 고양시의 요양원 관련해서도 26명이 신규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27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사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궁금해지는 거는 이 2단계와 2.5단계가 어떻게 또 달라지는 건지 그게 가장 궁금한데 그걸 좀 짚어주시죠. 네, 아무래도 그 부분이 가장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네. 2단계까지는 지역적인 유행 단계였다면 2.5단계부터는 전국적인 유행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방역 조치도 강화되는데요. 일단 중점 관리시설 구종 가운데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과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의 영업이 아예 중단됩니다. 예. 헬스장하고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과 학원도 문을 닫습니다. 정부는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해 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키로 했습니다. 카페는 현행 2단계와 마찬가지로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 판매만 가능하고 식당도 밤 9시 이후로는 포장 배달만 허용됩니다. 또 10명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가 금지이기 때문에 결혼식과 장례식장의 참석 인원은 1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내일부터 수도권 은행 영업점의 영업시간도 오후 4시에서 오후 3시까지 1시간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권고대로 가능한 외출은 자제하시고 집에 머무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번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조치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 그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부가 지난달 24일부터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뒤에 방역 조치를 조금씩 강화해 왔는데요. 지난 1일에 2+알파, 그러니까 2단계에서 알파까지 가는 조치를 또 내놓았는데 예. 확진자 감소 효과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었습니다. 영업을 중단시키거나 운영 시간을 감축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문가의 의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단순히 9시에 이걸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 활동을 줄일 건가, 그 정도 강도로는 빠른 시기 내에 이 환자 수를 떨어뜨리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네, 따라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물론이고 방역수칙 위반을 할 경우에 적극적인 구상권 청구와 같은 강제적인 조치가 추가로 필요해 보입니다. 네. 사실 워낙 이 거리두기가 길어지다 보니 조금은 무뎌진 측면도 없지 않은 것 같은데요. 결국은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문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